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될 줄은 정말 몰랐는데 살다 보니 별별 일이 다 있다 싶네요. 제가 오늘 사연을 보내게 된 것도 다 그런 별별 일들 때문이겠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문제가 시작되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도 제 어린 시절은 참 평범하고 무탈했던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그건 전부 저희 부모님 덕분이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셨고 늘 외동딸인 저를 예뻐해 주셨거든요. 그런 제가 왜 부모님 말을 듣지 않았을지 이제와 뒤늦은 후회가 되네요. 사실 저는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했습니다. 원래 환영받지 못하는 결혼은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데 그때는 사랑에 눈이 멀어 어른들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었네요. 그래서 제 사랑을 반대하시는 부모님이 야속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충분히 반대하실 만한 사정이었어요. 아니, 무조건 반대를 하실 수밖에 없으셨겠죠. 제 남편은 저보다 10살 연상의 홀어머니 모시며 지질이 가난한 집안의 외동아들이었거든요. 저희 집도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먹고 살 걱정은 아니었는데 저희 시댁은 빚까지 있었죠. 거기다가 남편이 모아둔 돈도 많지 않아 따로 집어들 돈도 없었으니 결혼을 하면 제가 홀시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했어요. 그런 사정을 아셨으니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는 저의 선택을 당연히 만류하실 수밖에 없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참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렸어요. 10살이나 많은 남편이 뭐 그리 좋았는지 그 사람이 아니면 결혼을 안 하겠다고 억지를 부려댔거든요. 그러다 결국 결혼을 허락받기도 전에 혼전 임신을 하고 말았고 뱃속의 아이 때문에라도 부모님은 저의 결혼을 허락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가 잘못된 줄도 모르고 그저 좋다고 남편과 결혼식을 올렸죠. 그때만 해도 저는 제가 남편과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연애 때는 남편이 저를 정말 애기처럼 잘 챙겨주고 보듬어줬었거든요. 부모님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 저를 그렇게 아껴준 게 처음이다 보니 세상 물정 모르는 20대의 저는 그런 남편에게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한창 놀 나이에 이른 결혼을 했고 신혼집도 없이 시댁살이를 하면서도 그저 행복하다 생각했어요. 더구나 결혼 전에 맺은 사랑의 결실에 그럴 거라고 더더욱 믿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그렇게 기대했던 저의 결혼 생활은 그리 밝지 못했습니다. 저 말고 남들은 다들 예상했던 것을 왜 저만 몰랐던 건지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보고서야 제가 무슨 실수를 했구나 싶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의 걱정대로 제 결혼 생활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남편과 남친은 다른 건지 연애 때는 저를 떠받들어 주던 남편이 결혼하자마자 돌변하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살아생전 시어머니랑 겸상도 안 하실 만큼 가부장적이셨다고 하더니 남편도 그걸 그대로 배웠는지 고작 30대 나이에 꼰대 아저씨가 따로 없더라고요.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는 바닥이라 말하던 그놈은 자기 아이 임신해서 몸조리하는 저를 부려먹는 인간이었습니다. 뭐야, 밥상 꼬라지가 왜 이래? 반찬 새로 안 했어? 뭘 먹을 게 있어야 먹지. 이걸 나더러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미안해요, 여보. 내가 요즘 배가 불러와서 오랫동안 요리를 할 수 없어서 그래. 그냥 있는 거 대충 먹어요. 뭐? 있는 거 대충 먹어? 장난하냐? 야, 너는 무슨 아주 남편 알기를 개똥으로 알고 있어. 이렇게 먹고 나가서 무슨 일을 하겠어. 그리고 그놈의 임신 핑계 대체 언제까지 댈래? 임신을 너만 하는 것도 아니고 임신한 덕에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남편 밥상 하나 제대로 못 차려줘? 나도 힘들어서 그러지. 그러는 당신은 임신한 마누라 그렇게 부려먹고 싶어? 나 혼자 만든 애도 아닌데 힘들다는 거 그냥 좀 이해해주면 안 돼?
아이고, 아주 입덧이니 뭐니 상전 났네, 상전 났어. 임신 2번 했다가는 내가 너를 머리 꼭대기에 이고 살아야겠다. 결혼하면 남자들은 본색이 드러난다 그러던데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까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결혼 전에는 저한테 큰 소리 한 번 못 내고 제가 투정만 해도 어쩔 줄 몰라 하던 사람이 임신한 와이프한테 하는 말 좀 들어보세요. 저도 남편이 그렇게 한순간에 바뀔 수 있을지 몰랐죠. 남편은 제가 입덧을 하던 때에도 청국장을 끓여내라 했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밥 냄새만 맡아도 토가 나오는데 자기는 삼시세끼 다 챙겨 먹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덕분에 결혼하고 3달 만에 저는 살이 쏙 빠지고 남편은 뱃살이 두둑해졌네요. 언제는 결혼만 하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 여왕처럼 떠받들어 주겠다 그러더니 입덧하는 와이프한테 야밤에 술상까지 봐오라는 놈이 어떻게 그런 사람과 동일 인물일 수 있을까요? 정말 이쯤 되면 저를 속여 먹으려고 처음부터 작정했나 싶더라고요. 10살 어린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서 자기보다 한참 어린 여자 제대로 속여 먹은 거죠. 거기에 속아 넘어간 제가 미련한 일이었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너무 늦은 일이었습니다. 남편 본색을 알고 뒤늦게 이혼을 하고 싶어도 뱃속에 아이가 있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그렇게 남편은 가부장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아나무인인데 그런 아들 키워낸 홀시어머니는 얼마나 더 하셨을까요? 애초에 남편이 그런 성격이 된 건 전부 시어머니 탓이었을 겁니다. 잘난 것 하나 없는 아들이 뭐가 그렇게 예쁘다고 시어머니는 아들밖에 모르는 아들바보였어요. 아들 일이라면 2손 뻗고 나서고 아들이 하는 말이라면 파트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맞다 하시니 더 설명할 일도 없겠죠. 그런 시어머니는 아들에 대한 집착도 심하고 아들 사랑이 대단하신 만큼 저를 참 미워하셨습니다. 제가 잘난 아들을 뺏어갔다 이거죠. 우리 영훈이가 지아버지 닮았으면 눈이 높았어야 하는 건데 어디서 저런 거에 눈이 가서 그랬을까? 나는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다. 별 재주도 없는 것이 뭐가 예쁘다고 털컥 임신까지 시켜서는. 하여간 너는 뱃속에 그 애만 아니었으면 우리 집 문턱도 못 밟았을 거야. 알아? 저희 결혼을 반대했던 건 비단 저희 부모님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제가 못마땅해서 단식 투쟁까지 하셨거든요. 가난한 집안에 홀시어머니 반기는 며느리는 어디 있다고 그러는 건지. 솔직히 제가 그때 잠깐 미쳤어서 이런 결혼을 했지. 제가 아니었다면 30 중반 노총각은 아마 평생 호래비로 지냈어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어리고 착한 며느리가 대체 뭐가 그렇게 못마땅하신지 시어머니는 저를 죽도록 괴롭히지 못해 안달이셨습니다. 임신한 며느리 시집살이 시키는 건 물론이고 남편을 하늘처럼 받들라며 귀에 딱지가 않도록 가르치셨거든요. 네가 이 집에 시집온 이상 네가 할 일은 딱 하나다. 오로지 남편 궁경. 너는 네 남편 덕에 죽고 사는 인생이니 앞으로는 영훈이가 시키는 대로만 하고 살면 된다. 내가 너한테 크게 바라는 것도 없지만 그마저도 못하면 정말 맨몸으로 쫓겨날 줄 알아. 알겠어? 누가 보면 제가 그 집에 팔려간 줄 알 정도로 시어머니는 참 구시대적인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기야 제가 남편이랑 10살 차이에 시부모님이 남편을 당시로 늦은 나이에 낳으신 탓에 시어머니가 조금 보태면 저희 할머니 뻘 되겠네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랑 띠동갑 이상 나이 차이가 나셔서 그런지 답답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다들 어찌나 가부장적인지. 거기다 옛날 분들이셔서 부모 공경은 당연한 일이고 그래서 가난한 집안 형편에도 시어머니는 나가서 일하시는 법 없이 남편 월급을 절반씩이나 가져가셨습니다. 저희는 아이까지 3 식구고 시어머니는 혼자이신데도 남편이 버는 돈 절반을 혼자 쓰셨던 거죠. 남편이 자기가 버는 돈 자기가 알아서 드린다니 제가 할 말은 없지만 덕분에 가뜩이나 외벌이에 여유 없는 저희 식구는
더더욱 허리띠를 졸라매며 살아야 했습니다. 생산직 일을 다니는 남편이 한 달 3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벌어왔는데 거기서 반 잘라서 150만 원 남짓으로 세 식구가 한 달을 살아야 했어요. 50만 원 돈으로 한 달 살림하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런데도 남편과 시모는 제가 집에서 놀고 먹으며 사치만 한다고 타박이었습니다. 너는 집에서 애 키우는 애가 왜 이렇게 돈을 헤프겠어? 네 남편이 밖에서 무슨 고생을 하며 돈을 버는데 나 같으면 10원 한 장도 아까워서 그냥 못 쓴다. 10원 한 장뿐이냐? 어디 밖에서 돈 벌어올 일 없나 매일 그 궁리하겠다. 근데 너는 입고 먹고 죄다 남편 덕에 누리고 살면서 어째 감사한 줄을 모르냐? 돈 버는 놈 따로 있고 쓰는 년 따로 있는지. 에휴. 어쩌다 우리 아들이 너 같은 걸 만나서 이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네. 제가 무슨 돈을 써요? 저 돈 안 써요, 어머니. 제가 쓸 돈도 없는데, 어머니. 저 옷도 결혼 전에 제 돈으로 산 거 입고 있고 속옷 떨어져도 기워 입어요. 그 정도로 아끼고 사는데 제가 여기서 어떻게 더 아껴요? 그리고 저도 애만 좀 크면 나가서 일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가 우리 어머니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거야? 네가 지금 대꾸할 말이 있어? 어머니 말씀 틀린 거 하나 없지. 누구는 고생이고 누구는 집에서 탱자탱자 놀고. 야, 나도 너처럼 살아보면 소원이 없겠다. 그리고 네가 무슨 일을 해? 나가면 누가 너 일은 시켜준다냐? 그럼 내가 애 볼 테니까 나가서 어디 돈 벌어와 보던가. 그거 아니면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살아. 괜히 사람 속 더 뒤집어 놓지 말고. 남편과 시모는 늘 저를 그렇게 구박했지만 오히려 저야말로 하고 싶은 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남편한테 속아서 결혼만 안 했어도 혼자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예요. 근데 갓 대학 졸업한 어린 여자 꼬셔서 결혼시킨 게 누군데요? 그리고 제가 왜 노나요? 집에서 하루 종일 살림하고 아이 보느라 얼마나 바쁜데요. 남편이라는 인간은 돈 벌어온다는 유세에 집에 와서는 자기 손으로 양말 하나 벗을 줄 모르지. 시모는 하루 종일 TV만 시끄럽게 켜두고 전화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지. 그럼 저는 하루 종일 그 두 모자 뒤치다꺼리하고 애 보느라 허리가 휘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 팔자가 참 부러웠습니다. 저희 시어머니처럼 차라리 남편 죽고 일찍 과부라도 돼서 자식 덕이나 보고 살고 싶었거든요. 가끔은 시어머니 면전에 그런 소리를 하고 싶었는 걸 늘 삼켰네요. 하지만 제가 이제 와서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부모님이 반대하시는 결혼을 억지로 우겨서 했으니 불평할 자격도 없었고 이제 와서 친정에다가 서럽다는 얘기를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게 저는 답답한 속을 삭히고 삭히며 홀로 견뎌야 했습니다. 시모와 남편 등살에 아무리 서러워도 어쩔 수 없이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지속해야만 했죠. 그런데 심지어 그런 남편은 모자랬다고 그러는지 저뿐만 아니라 저희 친정에도 참 무심했습니다. 나한테는 무심하게 굴어도 우리 집에 잘했으면 나도 군말 없이 시어머니 잘 모시고 살았을 텐데 자기는 나더러 며느리 도리하라며 들들 볶으면서 정작 자기는 사위 노릇을 한 번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결혼하고서 제가 남편이랑 같이 친정에 갔던 건 손에 꼽을 정도였죠. 남편이 저희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저희 친정을 싫어했거든요. 여보, 그래도 이번에 시간 내서 우리 집도 좀 가자. 매번 명절마다 나 혼자 내려가니까 부모님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 그거야 네 사정이지. 어차피 내가 가봐야 그 집에서는 나를 반기지도 않을 텐데. 내가 뭐하러 거기까지 가냐? 그런 말이 어딨어. 사위가 처갓집에 왜 가냐니. 내가 그 집 사위가 맞기는 하냐? 너네 부모님 나 싫어하시잖아. 귀한 딸 못 내어준다고 사람 인간 취급도 안 해줬으면서. 뭐 이제 와서 내가 니네 부모님한테 장인 장모님 대접해줘야 하냐? 사람을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먼저 무시한 건 니네 집이야. 오히려 나는 그때 그 트라우마 때문에 처갓집이라면 경기를 한다고.
너라도 혼자 보내주는 것만으로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두더러 오라가라야. 너나 들들 볶을 거면 그냥 말을 하지를 말어. 자기 말 맞다나 결혼 전에는 결혼 허락 받겠다고 장인어른 장모님하며 머리가 땅에 닿아라 굽신거리고 결혼 허락만 해주면 저희 집 귀둥에다가도 절을 할 것처럼 굴던 인간이 이제 와서 자기 반대했던 처가댁이라고 사위 노릇은커녕 저희 집을 남보다 못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도 겉으로라도 사위 노릇을 해주기를 바랐던 것이 제 욕심이었을까요? 결국 가기 싫다는 남편을 설득하지 못해서 저는 매번 혼자 아이 얻고 버스 타고 친정을 내려가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아이 등에 업고 혼자 내려온 저를 보시며 저희 부모님은 속이 어떠셨을까요? 저도 부모가 되고 보니 이제서야 저희 부모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쩌자고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았는지 기껏 반대하는 결혼에서 잘 사는 모습도 보여드리지 못한 제가 참 한심하고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제 스스로 인생을 망친 것보다 저희 부모님께 상처를 드린 것이 후회스러웠어요. 이제 와서 부모님 걱정이라니 염치가 없지만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부모님 속을 썩였던 탓이었을까요? 어느 날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나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저희 친정엄마가 유방암에 걸리셨다는 거죠. 엄마가 근래에 몸이 안 좋으셔서 동네 병원을 다녀오셨는데 거기서 진단서를 끊어주면서 큰 병원에 가보라기에 대학병원에서 이래저래 검사를 받으셨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유방암 진단을 받게 되셨던 거죠. 그런데도 엄마는 제가 걱정할까 싶어 검사도 혼자 받으시고 한참 나중에서야 알려주셨던 거예요. 그렇게 참담한 소식에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지민아, 엄마 암이래. 유방암. 이미 병원 검사 다 받았고 오늘 결과 나왔어. 검사 결과 기다리기 전까지는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결국 양성이라네? 뭐? 그럼 엄마 아빠는 알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걸 왜 이제 말해? 왜? 많이 놀랐구나. 엄마도 네가 이럴 줄 알고 말을 못했지. 근데 괜찮아. 많이 나쁜 거 아니고 치료받으면 나을 수 있대. 요즘 암이 어디 암이니? 다 고칠 수 있어. 그러니까 엄마 정말 괜찮으니까 우리 딸 걱정하지 마. 그 와중에 제가 놀랐을 것을 더 걱정하시는 엄마를 보며 저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아프신 게 다 제 탓인 것만 같았어요. 내가 좀 더 신경 쓰고 잘했더라면 엄마가 건강하셨을 텐데 부모 가슴에 대못 박은 불효녀의 끝이 이런 거구나 싶더라고요. 요즘 암이라는 게 흔하다고 하지만 암은 죽을 수도 있는 무서운 병이고 더구나 엄마 나이에 항암 치료가 쉽지도 않을 텐데 싶어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이러다 우리 엄마 죽으면 어쩌나. 고생만 하던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쩌나.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남편 올 때까지 혼자 울고 있었어요. 그러다 남편이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왔고 남편은 눈이 팅팅 부은 저를 꼴사납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와이프가 울었는데 왜 울었는지 궁금하지도 않아 하는 남편이었지만 그래도 저는 엄마 소식을 당연히 남편에게 전했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암이라는 얘기에도 남편의 반응은 시큰둥할 뿐이었습니다. 마치 전혀 상관없는 남의 얘기를 듣는 것처럼 말이죠. 모르는 사람이 아프다 그래도 걱정할 만한데 자기 장모이고 나한테는 하나뿐인 엄마가 아프다는데 왜 저러나 싶었죠. 여보, 우리 엄마 암이래. 어떻게 하지? 우리 엄마 나 때문에 마음고생만 하셨는데 이러다 큰일 나시는 거 아니야? 나 너무 걱정돼. 그래서 뭐? 나더러 어쩌라고? 뭐? 어쩌라니. 우리 엄마가 아프다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 장모님이 아프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남 일처럼 말해? 나도 너처럼 질질 짝이라도 하라는 거야? 당신이 사위라면 적어도 전화 한 통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은 우리 엄마 걱정도 안 된다는 거야? 니네 엄마 걱정을 내가 왜 하냐? 니네 엄마가 암 걸렸지. 우리 엄마가 암 걸렸냐? 네 엄마는 네가 알아서 챙겨. 효도는 셀프라는 말 몰라? 그럼 내가 그동안 시어머니 모신 거는? 나는 어머니한테 어떻게 했는데 당신이 이럴 수가 있어. 그거야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온 이상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인 거고. 네 엄마는 애초에 나를 사위로 생각하지도 않잖아. 근데 나더러 뭘 어쩌라는 거야? 당신 진짜 너무한다. 당신 나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정말. 으이그 애미가 딸 인생에 도움이 안 되네. 그러게 부모 잘 만나는 것도 다 복이라니까. 근데 너 설마 나한테 병원비 도와달라 뭐 그런 의미로 꺼낸 소리는 아니지? 행여나 내 돈 가지고 너네 엄마 치료비니 뭐니 쓸 생각은 하지도 마라. 진짜 그런 날에는 너 다시는 애도 못 만나고 쫓겨날 줄 알아. 알았어? 그동안 제게 시모를 향한 효도를 그렇게 바랐으면서 저희 엄마의 일에는 셀프 효도를 하라는 남편의 말에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어떻게 남편으로서 사위로서 저런 소리를 할 수 있는지 정말 콩알만큼 남았던 정까지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아무리 밉다 해도 한 입을 덮고 살면서 미운 정이라도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내 아이의 아빠이고 남편이라는 인간이 길에서 지나치는 남보다도 못하다는 생각에 저는 그제서야 이혼 생각이 간절히 들었습니다. 그동안은 자식 때문에라도 참고 살아야겠다 싶었는데 이제는 진짜 그런 버러지 같은 놈이랑 더는 못 살겠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이 저를 그렇게 무시할 수 있었던 만큼 제 처지는 정말 비참했습니다. 제 손으로 돈 한 푼 벌지 못하는 주제에 어떻게 제가 이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남편도 그걸 잘 알고 저런 식으로 저를 무시하고 협박을 하는 거겠죠. 그런 제 처지가 정말 비참했지만 현실은 더더욱 쓰리고 아팠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별별 궁리를 다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고등학교 동창에게서 오랜만에 연락이 걸려왔어요. 제가 일찍이 결혼을 한 탓에 친구들이랑 자주 연락을 하지 못했었는데 제 소식이 궁금하다며 고맙게도 먼저 연락을 해줬더라고요. 지민아, 잘 지냈어? 너 결혼하고 바쁜 건 알지만 연락 좀 하고 지내라. 네가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해서 다들 난리야. 아영이구나. 나야 뭐 그냥저냥 지내지. 집에서 살림하고 애 키우는 게 전부인데 나한테 궁금할 게 뭐가 있어. 그러는 아영이 너는 요즘 뭐해? 잘 지내? 나도 뭐 그냥저냥인데 요즘 들어 잘 지내기는 하지. 나 새로운 일 하느라 무지 바쁘거든. 그래? 무슨 일 하는데? 전에 하던 공무원 시험 준비는 어쩌고. 그거 때려친 지 오래야.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이 별거 없더라고. 언제는 적은 돈이라도 따박따박 벌고 싶어서 공무원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돈 걱정 없게 됐거든. 돈 걱정이 없어졌다는 친구의 말에 저는 귀가 솔깃했습니다. 그래? 뭔데? 무슨 일 하는데? 사실 나 요즘 인터넷 공부하거든? 뭔지 알지? 공동구매하는 거 있잖아. 처음에는 아는 사람들끼리 아름아름 나누는 식으로 하다가 1년 사이에 입소문이 나서 요즘에는 완판이야. 뭐 효소 같은 거 파는 거 그런 거 말하는 거야? 그런 것도 있고 화장품도 있고 뭐 품목이야 하고 싶은 대로 다양하게 하는 거지. 근데 그런 게 돈이 많이 된다는 거야? 얼마나 버는데? 그거야 각자 하기 나름인데 작정하고 올인하면 한 달에 1,000만 원은 거뜬히 벌지. 나는 요즘 완전 전업으로 하고 있어서 달마다 그 정도 가져가. 뭐? 1,000만 원? 아니 그게 순수익이라는 거야? 그럼 물론 그만큼 홍보도 열심히 하고 소통도 잘해야 하지만 근데 뭐 취미 삼아 부업으로 하는 사람들도 몇백씩은 충분히 가져간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집에서 아기 키우는 엄마들이나 전업주부들도 많이 해. 육아용품 공구도 하고. 그런 거 많잖아. 공구라는 걸 저도 들어본 적은 있었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사면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물건들을 사업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알았어요. 저도 아이 키우면서 쪼들리는 주머니 사정에 육아용품 같은 것들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하고 싶어서 알아보다가 몇 번 참여한 적도 있었죠. 그때도 몇 분 만에 품절이라 그러고 구하기 힘들어서 이게 그렇게 인기가 많은가 의아했는데 설마 그게 이렇게나 돈이 되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걸 제 친구가 하고 있다니 더 신기하더라고요. 아영이 너 정말 대단하다. 그런 것도 아무나 하는 건 아닌 것 같던데. 대단하긴 뭘. 나도 어쩌다 돈 좀 아끼려고 시작했다가 이렇게 된 거지. 누구나 할 수 있고 너도 할 수 있어. 안 그래도 지민이 너 집에 있다며. 애도 좀 컸으면 틈틈이 부업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어? 그러지 말고 이참에 부업 삼아 한번 해봐. 애 키우려면 돈도 많이 드는데 남편 혼자 버리러 어떻게 살아? 뭐? 내가? 에이, 내가 무슨... 나는 장사 같은 건 잘 못해. 아니야, 내 생각엔 지민이 너도 잘할 것 같아. 너 은근히 꼼꼼하고 사람 잘 챙기잖아. 그러면 반은 성공한 거야. 공구가 그냥 물건 파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 다 사람 장사하는 거거든. 한번 호감을 쌓아두면 그 뒤로는 재구매로 이어지니까. 그리고 처음에는 소량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큰돈 드는 것도 아니니까 한번 해봐. 아니면 내가 물건 남는 거 좀 줄 테니까 한번 팔아보고 나중에 벌어서 갚던가. 아니야, 어떻게 그래. 괜히 너한테 민폐만 끼치겠다. 친구끼리 무슨 민폐야. 됐어. 어차피 네가 못 팔면 내가 해결하면 되니까 믿져야 본전이라고 생각하고 해봐. 안 그래도 나도 요즘 일손 부족했는데 네 도움 받으면 좋지. 내가 너 계정 홍보도 해줄게. 제게 공구를 알려준 친구는 제게 공구를 적극 권하더니 심지어 자기가 팔 물건을 나눠주며 저를 도와주기까지 했습니다. 처음에는 내 주제에 무슨 사업이냐 싶었던 저도 친구의 적극적인 도움을 도저히 마다할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엄마 병원비며 이혼 때문에 돈이 필요한 걸 생각하면 저는 당장 뭐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마침 그런 와중에 저를 도와주겠다는 친구까지 나타나다니 이건 정말 하늘이 제게 내리신 유일한 기회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친구의 말을 믿고 한번 일을 벌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친구의 도움으로 공구를 시작했어요. 무슨 물건을 공구해볼까 고민하다가 아무래도 제가 아이 엄마이고 제 물건보다는 아이 물건을 많이 필요로 하니 육아용품을 공구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제 아이가 쓸 물건을 고르듯 신중하고 세심하게 선별해서 말이죠. 그렇게 저는 같이 아이 키우는 엄마들의 공감을 얻으며 소통을 나눠갔고 다행히 진심 어린 저의 마음이 통했는지 처음에는 몇 명 안 되던 고객들이 조금씩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처음에는 수량을 못 채우는 바람에 마진이 안 남아서 고생만 했던 적도 있었지만 다행히 몇 달 만에 저는 남편 월급 정도 되는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 수중에 돈이 들어오니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동안은 남편한테 생활비 받았으면서 늘 구박당하고 눈치 보며 전전긍긍해야 했는데 제가 제 힘으로 돈을 벌게 되니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물론 그러는 동안 남편에게는 완전히 비밀이었죠. 어차피 돈을 벌기만 하고 쓰지는 않다 보니 돈을 버는 걸 들킬 일도 없었고 애초에 저한테는 전혀 관심 없는 시모와 남편이기에 제가 아이 재우고 방에서 뭘 사부작거려도 두 사람이 알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식구들 몰래 조금씩 공구를 했던 저는 1년 만에 대박을 치며 드디어 제 노력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못해도 매달 1,000만 원씩은 꼬박꼬박 벌게 되었거든요. 이대로 계속 되어준다면 금방 돈을 모으고 남편과도 무리 없이 이혼을 하고 저 혼자 아이를 데리고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제가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는 사이
제게는 또 한 번 기적 같은 소식이 찾아와 주었습니다. 힘든 항암 치료를 겨우겨우 견디며 치료를 받고 계시던 엄마가 드디어 마지막 항암을 받고 완쾌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거든요. 그동안 엄마도 아빠도 저도 다들 고생이 많았는데 더 이상 항암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좋아졌다는 소식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그럼 이제 정말 괜찮은 거야? 엄마 다 나은 거야? 그래, 엄마 이제 괜찮아. 의사 선생님도 깨끗하다고 하시고 앞으로 추적 관찰해봐야겠지만 이 정도면 미리 완치받은 거나 다름없대. 정말 다행이야. 정말 만약 엄마가 잘못했으면 나도 어떻게 됐을지 몰라. 엄마가 나 때문에 아픈가 싶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해? 엄마가 아픈 게 왜 네 탓이야? 내가 엄마 마음고생 시켰잖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도 못 보여주고.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늘 죄송하고 면목이 없었어. 하나뿐인 딸이 이런 못난 딸이라서 너무 미안해,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말어. 너는 한 번도 못난 딸인 적 없었어. 지민이, 너는 언제나 엄마 아빠한테 고마운 딸이야. 네가 행복하기만 하면 그만이니까 앞으로도 기죽지 말고 너 행복한 대로 살아. 알겠지? 끝까지 저의 행복을 바라시는 엄마의 말씀에 저는 말 못할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런 것이 부모의 사랑이구나. 저는 이런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걸 또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엄마의 말씀처럼 제 행복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 놈과 제대로 이혼하도록 남편 몰래 이혼 변호사를 알아보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갑자기 시댁에 병고가 생기게 되었죠. 시모가 평소 고혈압이 있어서 그랬는지 집에 아무도 없는 사이에 뇌졸중으로 쓰러졌거든요. 하필이면 제가 퇴원한 엄마를 만나러 친정에 가 있었을 때 말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 남편놈은 늦게까지 밖에서 술을 퍼먹느라 집에서 혼자 쓰러진 시모를 늦게 발견했답니다. 조금이라도 일찍 발견해서 병원으로 모셨으면 금방 수술하고 아무런 부작용이 없었을 텐데 남편이 늦게 귀가하는 바람에 시모가 차가운 화장실 바닥에 몇 시간이나 쓰러져 있었던 거죠. 뒤늦게 남편이 부랴부랴 병원으로 시모를 옮겼지만 이미 뇌졸중이 진행된 탓에 시모는 수술을 받고서도 심각한 후유증을 얻어야만 했습니다. 안면 마비에 반신불수가 와서 혼자서는 거동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와병 환자가 되어버린 거죠. 남편은 그런 시모의 손을 붙잡고 자기 엄마 앞으로 어떻게 하냐며 눈물 콧물을 짜는데 저는 솔직히 하나도 불쌍하지 않더라고요. 굳이 남의 안 좋은 일을 기뻐할 생각은 없지만 그다지 측은하지도 않았죠. 남편이 전에 했던 말마다나 우리 엄마 일 아니고 남의 엄마 일인데 제가 뭐하러 불쌍하게 생각하겠나요? 그런데 정말 기막히게도 남편이 절더러 자기 엄마 간병을 하라고 시키더라고요. 엄마 앞으로 혼자 아무것도 못하실 거야. 화장실도 못 가고 밥도 못 드시고. 그래도 열심히 간병하면 좋아질 수 있다니까. 앞으로 매일 엄마 마사지 해드리고 식사 제대로 챙겨드리고 잘 모셔. 간병이 쓰는 것보다 가족이 챙기는 게 낫겠지. 어차피 너야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는 거 말고 하는 것도 없으니까 잘할 수 있겠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누구더러 누구를 모시라고? 니네 엄마를? 내가 왜? 뭐? 너 지금 니네 엄마라 그랬냐? 니네 엄마가 뭐 어때서? 너는 우리 엄마한테 니네 엄마, 니 엄마 안 그랬냐? 그럼 나도 똑같이 니네 엄마 그러는 거지. 너 갑자기 왜 그래? 뭐 잘못 먹었어? 미쳤어? 아니, 안 미쳤는데? 나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정신이 말짱해. 너 같은 놈을 만났던 때가 정신이 나갔었던 거지. 이제는 정신이 슬슬 돌아오고 있거든. 아마 미친 건 너 아닐까? 제정신이면 나한테 지엄마 간병하라는 소리는 못할 텐데 저런 뻘소리를 거리낌 없이 하는 걸 보면
제정신은 아닌 것 같아서 말이야. 네가 우리 엄마 아프다고 했을 때 뭐라고 짓거렸는지 기억 못해? 네 엄마 네가 챙기라고 한 말은 네가 먼저 했잖아. 그거랑 이거랑 같냐? 너는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 하는 거고 나는 그럴 필요 없지. 그리고 하라면 하는 거지 어디서 말이 많아? 뭐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너나 말 아껴. 효도는 셀프라며. 네 엄마는 네가 챙겨, 병신아. 너 진짜 미쳤어? 이게 요즘 슬슬 풀어줬더니 정신 못 차리고 기어오르네. 어디 하늘 같은 서방님한테 욕지거리를 해? 그러는 너는 나이만 많이 처먹은 게 유세냐? 그러면 나이값을 잘하던가. 나이는 똥구멍으로 먹은 놈이 어디서 하늘 같은 서방님 소리를 해. 너 같은 게 하늘 같으면 그건 천재지변이지. 하긴 하늘에 가득 낀 미세먼지를 보면 너 같은 놈이랑 비슷하기는 하네. 그래도 못 들어주겠으니까 그런 구닥다리 같은 멘트는 이제 그만 좀 하시죠, 할아버지. 너 진짜 어디 한번 해보자 이거야? 너 이러다가 이혼당하고 싶어? 그래. 안 그래도 정말 듣고 싶었단 말이야. 말 나온 김에 이혼하자. 나는 당신이랑 다르게 10년이나 젊어서 당신 같은 노친네 쉰소리를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거든. 그동안은 지훈이 때문에 참았지만 이제는 나도 더 못 참아. 지훈이가 너 같은 놈 밑에서 너랑 똑같이 자라는 걸 보느니 차라리 나 혼자 키우고 말지. 그게 아이한테도 더 나을걸? 너 진짜 뭐 잘못 먹었냐? 나랑 이혼을 하겠다고? 네가 진짜 더위를 먹었거나 정신이 나가기는 했나 보다. 지민아, 이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요즘 밖에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혼하고 화려한 돌싱이니 뭐니 하니까 너도 그렇게 될 줄 알아? 그것도 다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지. 네가 돈이 어디 있어서 이혼을 해? 나랑 이혼해서 나가면 어디 살 집은 있고? 먹고 살 돈은 있고? 애를 무슨 돈으로 먹이고 키우려고? 지금도 내 돈이나 축내면서 사는 게 어디서 함부로 이혼을 입에 올려? 그러다 진짜 내가 이혼하겠다고 하면 너는 나랑 이혼하자마자 그냥 길바닥 거지 신세 되는 거야. 정신 차려! 제가 호쾌하게 이혼을 하자고 했더니 남편은 제가 미친 줄 알더라고요. 자기랑 이혼하면 제가 오갈 곳 없는 빈털터리가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전에 저였다면 정말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는 이혼하고 싶어도 이혼 소리를 입 밖에 낼 수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사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남편보다 몇 배의 돈을 벌고 있고 지금까지 벌어 모은 것만으로도 제 아이와 살 집을 얻어 자립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 놈은 그걸 모르고 있으니 저렇게 기고만장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저를 무시하는 남편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제 가방에 고이 숨겨두었던 통장을 꺼내와서 남편 면상에 던져버렸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이게 하다 진상짓까지 다 하네. 통장? 뭔데 이건 또? 뭐? 빈 통장 자랑이라도 하려고? 나이 먹더니 건망증에 노안까지 왔어? 그 통장이 빈 통장인지 뭔지 제대로 확인해 보시지. 나 빈털털이 아니거든. 내가 왜 그지야. 이제는 너보다 재산이 많은데. 그러니까 애는 내가 데려갈게. 당신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우리 지훈이 간식값이나 될 수 있겠어? 이게 뭐야? 일십 백천만. 어? 너 이 돈 다 어디서 난 거야? 내가 번 돈이니까 네가 궁금해할 필요 없고 너한테 설명할 이유도 없으니까 묻지 마. 그래도 이제 봤지? 이혼하면 누가 개털 될지. 그러니까 당신은 그냥 입 다물고 이혼이나 해. 당신이 순순히 이혼해주면 아이 양육비는 안 받을게. 어차피 당신한테 푼돈 받아봐야 지훈이한테 득도 아닐 거고. 애는 내가 알아서 잘 키울 테니까 일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이혼 도장이나 찍어줘. 당신 정말 나랑 이혼하려고 그래? 농담이지? 우리 아이도 생각해야지.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우리가 이혼하면 지훈이는 무슨 죄야?
그 어린애가 나 없이 어떻게 살겠어. 안 그래? 그리고 당신도 참 너무한다. 돈이 이렇게 많았으면 나한테 진작 얘기를 했어야지. 그럼 우리가 어머니 모시고 그 고생할 일도 없었던 건데. 당신이 간병할 필요도 없고, 안 그래? 그럼 우리 이 돈으로 새 출발하자. 그리고 엄마는 뭐 교양은 보내던가 그러지 뭐. 당신이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라는 건 잘 알았지만 이 정도로 쓰레기인 줄은 몰랐네. 그나마 효자인 줄 알았더니 이제는 돈 때문에 자기 엄마도 버리려고? 아들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당신 엄마가 이 소리 들었으면 그 몸으로도 벌떡 일어났을 텐데 아쉽네. 근데 당신이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해봐야 소용없어.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내가 미쳤다고 너랑 내 돈을 나눠 쓰겠니? 그럴 바에 차라리 길바닥에 뿌려버리겠다. 참 양심도 없지. 그동안 지가 번 돈 내가 쓴다고 지랄을 하던 놈이 이제 와서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을 지 돈처럼 생각하네? 제발 염치 챙기고 내 인생에서 제발 꺼져줘. 그렇게 저는 절대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지 못하겠다는 남편놈을 떼어놓은 채 결국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아이 아빠라고 좀 봐주려고 합의 이혼하자고 그랬던 건데 등신 같은 그 인간은 끝까지 자기 복을 발로 차네요. 분명 제가 소송에서 이길 게 뻔하고 소송에서 이기면 패소한 쪽에서 제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하는데 말이에요. 소송까지 가면 누가 손해인지 모르는 건지 한심해도 그렇게 한심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덕분에 저는 한결 더 가벼워졌습니다. 그 인간이 제게 무슨 짓을 했는데 그걸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그 인간 속이 뒤집어졌으면 했거든요. 그렇게 결국 저는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서 무사히 승소하게 되었고 저는 제 어린 아들과 행복한 새 출발을 하며 자유로운 싱글 라이프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결혼하고서는 내 옷 하나 못 사 입었던 제가 이혼하자마자 백화점 가서 제 옷을 잔뜩 쇼핑해서 나오는데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예쁜 옷을 입으니 마치 제가 결혼 전 그때로 돌아간 것만 같았거든요. 그래서 눈물 날 만큼 행복했고 어렵게 되찾은 행복이 더없이 소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저와 제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또 즐겁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남편과 이혼한 지 1년쯤 지난 어느 날 전 남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지민아, 나야 잘 지냈어? 당신 없으면 내 인생이 꽃길인데 못 지낼 이유가 뭐겠어? 이렇게 행복할 줄 알았으면 진작 이혼하는 건데. 덕분에 당신이랑 살았던 그 몇 년이 정말 악몽 같았지 뭐야? 그래도 우리가 좋은 시절도 있었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해. 나는 당신 떠나고 많이 힘들었는데. 그랬겠지. 네 수발 들어주던 식모 하나 없어지니까 당연히 힘들 수밖에. 평생 지 손으로 라면 하나 못 끓인 사람이 간병하면서 잘 지낼 리가 있겠어? 근데 뭐 어쩌라고. 그래서 또 내 탓이라도 하려고? 뭐 하자고 전화했는데? 용건이나 말해. 당신 목소리 더 듣다가 귀 썩어버리기 전에. 너 아직도 나한테 화가 많이 났구나. 그래, 충분히 이해해. 내가 그동안 지민이 너한테 참 못했었지. 결혼할 때는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다짐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나도 가장의 무게를 지느라 너를 제대로 신경 쓰지 못했던 것 같다. 그건 정말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어. 내가 그때 너를 잘 챙겼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될 일도 없었을 텐데 말이야. 전부 내 탓이야. 정말 미안해. 전 남편이 뜬금없이 1년 만에 왜 전화를 했나 했더니 이혼할 때도 안 했던 사과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자기가 실수를 했고 세심하지 못했다느니 들어줄 가치도 없는 변명을 사과랍시고 하는 거죠. 이제 와서 그놈 사과를 받아줄 생각도 없었지만 뭐하러 뒤늦게 그런 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동안 아이를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지훈이를 보고 싶다고 연락한 줄 알았는데 그 와중에도 아들 얘기는 꺼내지도 않고 말이에요.
그래서 어쩌라고. 반성은 지옥 가서나 해. 내가 이제 와서 당신 고해성사 들어줘야겠어? 당신이 진짜 나한테 미안하면 앞으로 내 인생에 나타나지를 마. 이렇게 전화하지도 말고. 아예 그냥 나랑 지훈이를 없는 셈 쳐. 그게 당신이 반성하고 회개하는 길이니까. 지민아, 왜 그래 정말. 나는 정말 너 많이 보고 싶어. 지난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는 모를 거야. 매일 꿈에서도 네가 나오고 하루 종일 네 생각만 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제라도 다시 잘해보면 안 될까? 우리 지훈이도 아빠가 있어야지. 원래 아들한테는 아빠가 필요한 법이야. 너 혼자 아들을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 나 정말 많이 달라졌으니까 한 번만 믿어봐, 응? 당신이 바뀔 기미라도 있었으면 내가 당신이랑 이혼하지도 않았어. 그리고 당신이 지훈이한테 가르쳐줄 게 뭐가 있어? 당신이 당신 아버지한테 배웠던 것처럼 그런 꼰대 같은 기질이나 물려주려고? 내 아들 망칠 생각하지 말고 당신 앞가림이나 잘해. 나는 당신이랑 재결합할 생각도 더 말 섞을 생각도 없으니까 더 할 말 없으면 꺼져. 그렇게 전화를 끊으려고 했더니 전 남편이 부랴부랴 저를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나 했더니 이놈이 글쎄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 그러더라고요. 잠깐만. 여보, 잠깐만 끊지 마봐. 아유, 성격이 왜 이렇게 급해. 그래, 알겠어. 내가 이제 헛소리 안 할게. 그럼 대신 나 돈 좀 빌려줄 수 없을까? 나도 진짜 염치불구하고 말하는 거야. 너도 내가 얼마나 자존심 강한 사람인지 알잖아. 근데 내가 전처한테 돈 빌려달라는 소리를 쉽게 하겠니? 그나마 너라서 내가 솔직하게 말하는 거야. 사실 내가 지금 사정이 좀 안 좋거든? 엄마 간병한다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너랑 이혼하고 이래저래 사정이 안 좋았어. 근데 이제는 엄마가 치매까지 왔다네. 그래서 돈이 좀 필요해서 말이야. 아무래도 병원비에 간병비까지 돈이 많이 들더라고. 그래도 지민이 네가 돈은 좀 벌잖아. 우리 예정을 생각해서 혹시 돈이라도 좀 빌려줄 수 없을까? 아, 결국 그 얘기하려고 고해성사했던 거야? 그럼 차라리 본론부터 말하지 그랬어. 괜히 헛소리만 들었네. 그래, 나도 당신 마음 이해하지. 집에 아픈 사람 있으면 힘든 거 내가 왜 모르겠어. 나도 우리 엄마 암 치료한다고 힘들었잖아. 그래, 역시 지민이 너는 이해해줄 줄 알았어. 지민이 너는 여전히 마음씨가 따뜻하구나. 옛날부터 불쌍한 사람들 보면 그냥 못 지나갔잖아. 그래서 나 정말 도와줄 거야? 그래, 나도 예정을 생각해서 성의 표시는 해야지. 돈 보내줄 테니까 계좌 보내. 그럼 더 할 말 없으니까 이제 끊을게. 제가 순순히 돈을 주겠다고 하니 전 남편이 좋아서 입이 찢어지려는 게 전화 너머로까지 보이더라고요. 지가 나한테 뭘 해줬다고 이제 와서 양심도 없지 싶었지만 그 인간 말대로 제가 불쌍한 사람들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하는 성품인지라 이혼한 전 남편이라도 모른 척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 남편의 계좌로 돈을 보냈습니다. 딱 제 성의껏 18원을 말이죠. 어떻게 그 정도면 그 인간에게 도움이 되었을까요? 그 돈을 받고 무슨 소리를 할까 궁금했지만 그 후로는 제가 전 남편 전화를 차단해버려서 더 이상 후기가 없네요. 그래도 부디 제 마음이 전해졌기를 바라며 이제 저도 그런 인간을 아주 잊고 행복한 제 삶을 누려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